10월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정부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분들의 일상과 관련된 새로운 개정된 소식들이 발표됐습니다. 실질적인 삶과 거리가 먼 정책일 경우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꼭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부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지킴이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신의 건강지킴이 더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먼저 많은 분들과 관련이 있는 병원비 관련된 소식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이 늘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처방을 받아 약을 지어 오곤 합니다. 그리고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5,145명 중 약 78% 분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중 7, 8명의 사람들이 가입한 것인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도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소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검사나 시술 및 수술 등으로 인해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굉장히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78%에 해당하는 분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병원 진료비, 시술비, 수술비 등 발생한 의료비 중 보험사 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입만 되어 있다고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의료비가 발생했는지 보험회사에 서류 등을 보내고 보험금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청구하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려워서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귀찮거나 바빠서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아서 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3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병상이 30개 이상인 중형,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이 되고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보험금 청구를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청구하는 사람이 일일이 병원이나 의원 등에 방문해서 보험사에서 요청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발급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류들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이런 절차가 고령층이나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더라도 청구를 포기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보험 청구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병원이나 의원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서류 발급만을 위해서 다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진료를 본 다음에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병원, 의원, 약국이 청구 서류를 전송 대행기관을 거쳐서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합니다. 단,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로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회사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바뀌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주민등록증과 함께 면허증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전이 필요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인데요. 매년 수백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관련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또한 취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위반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난 다음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차량에 설치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다시 못 받는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결격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에 해당되는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훼손하거나 해체 및 조작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발률이 4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제도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많은 분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 미리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로 유익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 구독자분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씨앗이며 열매가 현실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불변의 진리이지요. 모두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